네, 안녕하세요. 3040 시청자 여러분. 예. 자, 앵도TV의 다음 주 뭐하니? 진행을 맡고 있는 건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11월, 이제 3주차를 지나서 4주차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라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좀 뭘 해봐야 될지 봐야 될 부분 간략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지금 나가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한국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결정사항. 네, 그리고 미국의 소비 흐름.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경계가 얼만큼 완화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금융통화위원회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연준보다 우리가 더 빨리 올렸죠. 그렇습니다. 예,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릴까, 이게 이제 그냥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증권사마다 달라요. 중요한 거는 인상의 속도가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내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그 국책 연구기관이 KDI가 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금융 상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금통위 같은 데다가 자기네들 의견을 게재해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좀 발 맞추는 것도 좋다. 이런 식의 의견을 네.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요 연구기관하고 지금 금통위하고 약간 그런 시각차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바로 그 포인트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예. 만장일치로 할지 아니면 일부 소수 의견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시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빠르다, 한국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 흐름에 대해서 네. 이걸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비. 네, 미국에서 다음 주에 총 4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묶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지금 현재 상황을 아는 건데 소비 쪽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마켓 제조업 지수, 예. 10월 개인 소득, 소득. 소비 지출, 네. 그리고 물가 지수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하기로는 전달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요즘은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표가 여태까지는 지표가 잘 나오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서 그렇죠. 주가가 흔들리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연결고리. 근데 가끔은 그걸 또 좋게 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올 거니까 우선 쓸 건 쓰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좋게 해석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예. 이게 공급망 문제가 항상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완화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연말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쇼핑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미국에서는 중요하니까 네.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지표들이 더 좋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이렇게 개선되는 게 결국에는 그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이제는 좀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네. 돈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표가 개선되는 거를 이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받아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요. 이게 숫자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영상 하나 보시면, 예. 자, 바로 자료 영상 이건데요. 네.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죠, 마켓 제조업 지수. 밑에 이게 자주 나오는 보시면은 거죠? 푹 내려가 있는 부분이 코로나 터졌을 때예요. 역시나.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의 네. 등락은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올 게 여기서 조금 더 상향 조정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네. 미국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유럽도 비슷하게 좀 흐린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 똑같이 이런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와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이게 지금 큰
변화점. 네. 요거를 꼭 잡아주시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나보다, 받아들여 가나보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경제 지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 소비 시즌이 와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지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조사기관인 NRF가 있습니다. 이게 NRF? 미국의 소매협회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 낯서네요, NRF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8.5, 미니멈 8.5에서 최대 10.5예요. 근데 이게 8.5로 미니멈으로 잡아도 네. 거의 이 증가폭이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연말 소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쓸 그런 용의도 충분히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돈 많이 쓰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 드는데 재밌는 건 이제 그거죠. 두 번째 뭐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 시즌에 돈 얼마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의향을. 근데 작년에 네. 997달러 정도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997달러를 쓰겠다라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작년이랑 똑같아요? 예. 더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쓸 거라고 막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실제로 돈은 실제로 이렇게 안 쓰겠다라고 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표 두 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미시건대 소비 심리와 관련해서 네. 이거를 이 그래프들을 도출을 한 건데 이거 소비 심리한테 설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쓰실 거예요? 근데 응답할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997달러 정도?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 어떻게 써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돈을 이렇게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늦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니까 네. 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쓰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격이 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늦게 쫓아오고 있고 이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렵지만 이미 돈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무슨 미국의 소비를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는데 네. 이렇게 지표로 보게 되면 관련 없다. 이미 돈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완화될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증시도 시원하게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가계 소득이 지금 현재 증가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 지표로. 그리고 고용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 주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라는 거를 항상 네. 조사를 해서 일이 없는 사람은 실업보험을 청구해야 그걸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숫자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최저치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거의 예전 수준까지 거의 돌아가고 있는 예.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그런 흐름도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에 한국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수출은 계속 양호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제목만 볼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끊어서 한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수출액하고 수출 증가율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살짝 흔들리고는 있지만 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짝 질낮게 숫자만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